네, 헌법재판관들은 보통 진보와 보수, 중도로 성향이 갈린다고 평가를 받는데 오늘 결정, 성향과 관계없이 8대 0 전원 일치였습니다. 이 8대 0의 의미를 박병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그동안 몇 대 몇이다, 5대 3 대들하게 걸려있다, 여러 추측들이 있었는데 오늘 결과를 보고 나니 결국엔 다 추측이었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선 4대 4 기각 주장이 나왔고 일각에선 헌재가 5대 3 대들하게 걸렸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헌재의 선고일 공지가 늦어지자 각종 설이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선고로 이는 모두 헛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다양합니다.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됐던 정영식 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과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의 김복형 재판관 등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돼서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 모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이 헌법재판관 출신과 성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네, 박 기자가 짚은 것처럼 이렇게 성향들이 제각각이지만 오늘 8대 0으로 한 목소리를 냈고 특히나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좀 눈에 띄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에 의해 부여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네. 이런 절대적인 잣대를 놓고 헌법재판소는 5가지 탄핵 심판 쟁점에 대해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 어떤 재판관도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록의 증거 채택 등 일부 절차적 문제에 관해서 이견이 나왔지만 이는 파면 결정의 매우 작은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다만 증거 관계나 법리 구성을 할 때 탄핵 반대 측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헌재가 오늘 국민 또 시민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그런 대목을 보여주는 헌법재판소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인의 출동을 지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놓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이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이념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공유하고 합의한 가치에 대해 말한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그 총으로 시민들을 향해 했다면 특히 그 지시를 내린 것이 우리 군의 통수권자라면 우리 헌법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건 또 이념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고. 맞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에 나온 표현을 직접 인용하듯 언급했는데 이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대한국민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주권자 국민을 강조함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사회가 분열됐지만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를 오늘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